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부등식이다, 1차 부등식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방정식에서 했던 그 개념하고 다 똑같습니다. 연립 부등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개의 부등식을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전부 다 1차식으로 되어 있더라. 즉 1차 부등식이더라. 그럼 이게 당연히 연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그 각각의 연립 부등식에 들어있는 1차 부등식들이 만족하는 공통의 해를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랑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적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연립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그 풀이 방법에 대해서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4x는 3x-3보다 크다. 그리고 x-2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연립 1차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1번식과 요렇게 2번식에 대해서 일단 1번식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x값의 범위를 구하면, 자, 당연히 이항합니다. 그죠? 그럼 이항시키면 x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얻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는 그냥 그대로 있고 -2만 이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돼서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두 개의 우리가 해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우리가 연립 부등식의 풀이에서는 반드시 식이 아닌 그림, 자, 누굽니까? 오케이, 수직선이죠. 수직선. 반드시 수직선 상에서 얘기하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선생님 너무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예쁘게 직선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얘네들, 자, 첫 번째 x가 -3보다 큽니다. 자, 포함하지 않죠. 그럼 동그라미에 이렇게 빵꾸 뽕 뚫어주고요. -3보다 크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요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1은 여기 위치에 있을 건데 너를 포함하네요. 그럼 요렇게 동그라미에 색칠 꼭 해주고요.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왼쪽입니다. 이 왼쪽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값들이죠. 그리고 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요렇게 사이에 들어있는 요 값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너희들 x의 범위는 -3보다 크고, -3보다 크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얘가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런 꼴이 주어져 있는 부등식의 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연달아서 하나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 식은 두 개의 식이 연립되어 있었다는 것만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가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리죠. 누굽니까? 바로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이 하나로 합쳐져서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X는 2x 플러스 3보다 작은데 2x 플러스 3은 5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한 줄로 쫙 표현되어 있다면 얘네들 식을요, x는 2x 플러스 3보다 작고, 그리고 2x 플러스 3은 5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또 선생님이 걱정돼서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A는 B보다 작다라는 식과 A는 C보다 작다라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를 갖고 만들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네들 정확한 범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식끼리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특수한 해가 있는 연립부등식입니다. 특수한 해가 있는 부등식, 이게 뭘까? 자, 별거 아닌 건데, 우리가 보통 연립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즉 부등식의 해는 범위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범위가 아니라 특정한 얼마라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그런 부등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유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 무조건 누구만 만족할 수 있냐. 자, 수직선으로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a라는 값보다 이렇게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크거나 같은 요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너를 포함해서 작거나 같은 건 왼쪽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너희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결국 누구밖에 없습니까? x는 a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떤 연립부등식에서도 특수한 해가 딱 얼마라고 딱 하나가 나와서 얘가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자, x는 a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뭐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라고 살펴볼 겁니다. 얘네들 수직선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일단 a하고 b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얘네들 a, b는 대소관계가 b가 a보다 큽니다. 자, 첫 번째 x는 a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너를 포함하면서 작으니까 왼쪽 방향이죠. 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b보다 너를 또 포함하면서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봤더니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는 없는 거죠. 그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 자, 그럼 이런 경우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x가 a보다 작은데 a보다 또 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도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a를 포함하지 않은 채로 하나는 크니까 오른쪽 방향, 근데 a를 포함하지 않는 채로 작은 거니까 왼쪽 방향.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역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쪽에만 등호가 있어도 너도 마찬가지로 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는 a를 포함하지 않은 채로 작으니까 요렇게 왼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식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는, 비록 너를 포함해도 요렇게 오른쪽 크거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인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특수한 해가 들어있는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유형 반드시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수직선을 통해서 이해를 또 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론까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